AI 시대에 다들 안정적인 길을 찾아 헤매고 있죠. 그런데요,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 길, 정말 괜찮을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지금 이 게임의 판에 어떻게 완전히 뒤집고 있는지,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이 길만큼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진로 있잖아요. 변호사, 회계사 같은 전문직이요. 과연 10년 뒤에도 정말 그럴까요? 오늘은 이 질문에 담긴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우리가 정면으로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81%,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? 바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회계사 업무의 AI 노출 지수입니다. 변호사도 무려 79%나 돼요. 예전에 자동화가 공장의 블루칼라를 향했다면 지금 이 생성형 AI의 칼빛은 가장 똑똑한 두뇌들이 모여있는 전문직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누고 있다는 뜻이죠. 이런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확실해 보이는 길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. 네, 바로 시험이죠. 이 말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벗어나고 싶은 한 청년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데요. 이건 꿈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. 그런데 과연 그 선택의 끝에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가 있을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무너지는 전문직이라는 요새. 우리가 철옹성처럼 굳게 믿었던 그 안전한 길이 지금 어떻게 균열이 가고 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. 로스쿨 입학시험 지원자 수가 10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. 모두가 이 좁은 문으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경쟁은 그야말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,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맞습니다. 그 어렵다는 관문을 통과해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진짜 게임은 합격한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. 그리고 그 게임의 룰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. 자, 시험에 붙고 난 뒤에 현실을 보여주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. 먼저 법조계. AI와 리걸테크가 저연차 변호사들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대형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 채용을 20에서 30%나 줄였습니다. 문이 확 좁아진 거죠. 회계 쪽은요? 상황이 더 심각해요. 새로 자격증을 딴 회계사 10명 중에 딱 3명만 수습할 곳을 구했다는 건 나머지 7명은 갈 곳이 없다는 얘기거든요. 심지어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는 2028년까지 신입 채용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. 이건 뭐 사다리 자체를 그냥 치워버리고 있는 수준입니다.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. 위기의 진짜 이유.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이게 단순히 AI 때문에 일자리 몇 개가 줄어든다,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. 핵심은요, 주니어가 시니어로 커나가던 그 성장의 사다리가 통째로 부서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. 옛날에는요, 신입들이 판례 검색이나 보고서 초안 작성 같은 그런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성장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? 바로 그 업무들을 AI가 싹 다 흡수해버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신입이 일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, 말하자면 성장의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? 판례 검색, 보고서나 메모 초안 작성, 시장 데이터 요약, 이게 전부 과거에는 주니어들의 몫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, 심지어 지치지도 않고 이 일들을 해내죠.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입을 뽑고 가르칠 이유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.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이제 당신의 가치는 암기량이 아니다. 자, 그럼 이 암울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?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문제 분석을 넘어서 해법으로 넘어가 보죠. AI 시대의 새로운 규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에 있습니다. 여러분의 가치를 완전히 재정의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.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교수님의 이 말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. 지식을 검색하고 정보를 찾는 건 이제 AI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요. 인간의 역할은 AI가 찾아낸 그 답이 정말 맞는지, 쓸만한지 검증하고 그걸 현실에 적용하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로 바뀌고 있는 거죠. 바로 이 모습이 AI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전문가입니다. AI를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고요, 내 손 안에 가장 강력한 비서이자 부사수로 부리는 사람인 거죠. AI에게 똑똑하게 일을 시키고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최종적인 실행과 책임은 내가 지는 사람.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.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생존을 넘어 번성으로.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
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 여러분을 위한 AI 시대의 생존 키트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이건 단순히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하는 방법입니다. 핵심은 이 세 가지 스택을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. 첫째, 실무 AI 활용 능력. 그냥 프롬프트 몇 번 써보는 수준이 아니고요. AI를 내 업무에 직접 적용하고 그 결과물을 평가하고 개선할 줄 아는 진짜 능력 말입니다. 둘째, 깊이 있는 도메인 전문성.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야 AI한테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릴 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합쳐서 만든 나만의 자동화 포트폴리오. 저는 AI를 활용해서 이 업무의 효율을 이만큼이나 높여봤습니다. 라고 딱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거죠. 이 편은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. 단순 반복적인 일, 텍스트 기반의 직무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반면에 AI를 관리하고 전략을 짜고 또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책임지는 직업들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.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시겠습니까?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. AI는 절대 최종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. 까다로운 고객과 미묘한 협상이나 설득을 할 수도 없고요. 현장에서 갑자기 터지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도 없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애초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 문제 자체를 정의하는 능력. 이것들이야말로 AI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파도를 탈 것인가, 가라앉을 것인가,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.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. 이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가라앉을 것인지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. 이제 전문 자격증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물론 여전히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겠지만 거기에 AI 활용 능력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을 더해야만 합니다. 그래야 비로소 안정성을 넘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. 기억하십시오. 전문성 위에 AI를 더한 사람,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승자가 될 겁니다. AI는 반짝하는 유행이 아닙니다. 이제 우리와 평생 함께 일해야 할 새로운 동료예요.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. 당신은 이 새로운 동료를 부리는 관리자가 되겠습니까? 아니면 이 동료에게 밀려나는 대체품이 되겠습니까?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 찬용 멋진데요? 고맙습니다, 슈퍼맨.